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까지 탈부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40총선) 부산 4.9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와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무소속 신천우 후보가 격돌합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신설 선거구 북구 을에는 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해수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낸 진보당은 민주당, 시민사회와 공동선대위를 꾸린 반면 녹색정의당은 노동당과 손잡고 진보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성문 민주당 전 예비후보와 차성환 정권심판 총선대 등 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선거구 18곳 중 야권 단일 후보를 낸 곳은 연제구가 유일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지지와 사랑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정현은 주민 여러분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같은 날 부산과 울산, 경남의 노동당과 녹색정의당 총선 후보들도 공동선거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영도구에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진보 정치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성 정당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보수 양당 중 한쪽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종속되어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은 보수 양당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정의 비례성 몇 개 때문에 진보 정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는 4.10 총선에서 18개 선거구에 모두 43명이 등록해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김윤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학교가 밀집된 남구에서 만난 대학생들. 통신사의 청년 요금제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통 관련해서 좀 버스를 배차 간격을 좀 짧게 해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요금 있는데 20살부터는 이제 성인이긴 한데 돈은 없으니까 대학생 요금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진로 선택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투표 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진로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오르는 생활 물가 상승은 청년들에게도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물가 상승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돈도 없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문제가 있는데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되어야지 다른 쪽 방면으로 뭔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사회 갈등과 관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의예과나 의대뿐만 아니라 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늘리면서 기자재라던가 예산은 늘고 있지 않은데 학생 수만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학교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유권자들 이번 총선 투표 시 색깔론보다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책을 보고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이제 어떤 정당에만 이제 어떤 정당이라서 찍는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의 당에만 약간 선택을 하고 정책을 보거나 혹은 다른 이제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지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을 보고.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곤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40 총선은 어떨까요? 역대 전국 총선 투표율을 강현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먼저 짚어봅니다. 투표율은 66.2%, 4,390만여 명 선거인 가운데 2,9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26.7% 정도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전체적인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은 어떨까? 2004년 17대 총선에선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이 과반을 넘기며 투표율 60.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넘기며 진보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8대 총선에선 투표율이 하락해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넘기며 보수 정당이 역전성을 거뒀던 양상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도 마찬가지 투표율이 54.2%에 그치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보수 정당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선 60%에 근접한 58%까지 투표율이 오르자 판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석을 얻으며 접전 끝에 승리한 겁니다. 투표율 60%에 근접하거나 넘는지가 역대 총선 판세를 좌우했던 기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율 60%의 공식이 적용될지 지켜볼 상황. 막판 변수인 투표율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40 총선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산 사하구 을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맞붙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입인재 2호인 이재성 후보가 출사표를 냈고 국민의힘은 5선 현역 의원인 조경태 후보가 수성을 노립니다. 여기에 무소속 신천우 후보가 가세해 3파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박철우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후보,
전 NC소프트 전무, 자율주행 스타트업 대표 등 자수성가 기업인으로 민주당 영입인재 2호로 영입됐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지역 경제의 핵심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수성가 기업인으로서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흘을 번영시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4구을 선거구 5선 현역 의원으로 중단 없는 사업 발전을 통해 일로 보답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중단 없는 사업 발전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정치 개혁을 위해 앞장서는 그런 조경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선 신천우 후보. 90년생으로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어린 신 후보는 젊음을 바탕으로 사하 발전의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묻지마 범죄와 같은 심각한 핵심 사회 문제들을 효문화의식 확산을 통해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진심 어린 포부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재성 후보는 지역의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혁신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감천 문화마을까지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장림, 다대까지 오지 않는 것이 경제 불황의 큰 문제입니다. 다대포를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어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교통 변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다대선의 기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이어지는 해저터널과 그리고 자갈치, 감천, 구평, 장림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신천우 후보는 부산시 최초 효문화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하구를 효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하구를 부산시 최초 효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어울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범적인 지역구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2공약으로 이재성 후보는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치매 예방과 뇌기능 향상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100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100대 기업 수준의 연구개발 R&D 센터를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서부산 지역의 의료 변화를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부산 의료원을 차질 없이 완공시킴으로써 사하를 비롯해서 서부산 지역의 의료복지를 확충하고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신천우 후보는 고시대 주민의 교통 문제를 2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고지대 거주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원 택시 도입이나 대중교통 운영 방안의 재정립을 통해 지하철에서 집까지, 집에서 지하철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을 최소 10분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평 2동이 사갑 선거구로 바뀌면서 지형 변화가 있는 사하구을 선거구. 정치 신인 대 중진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신설된 북구을 선거구. 여기엔 북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경선 끝에 공천을 따낸 해수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북구를 위한 두 후보의 비전을 장동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신설된 또 하나의 선거구 북구을은 북구 덕천동과 금곡동, 만덕 1동을 포함합니다.
선거를 40여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면서 각 당도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곧바로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공모와 경선 끝에 부산 진구갑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을 북구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두 후보 모두에게는 국회의원 첫 도전입니다. 민주당 정명희 후보는 구청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지자체장으로서 느꼈던 한계를 국회에서 극복해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생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으로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사실은 법과 제도의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또 모든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계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쓰임새로 북구에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한계, 중앙 예산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돌파해내고 싶다 그런 각오로.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는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통해 침체된 북구를 되살리고 북구 수건 사업들의 정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부산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낙후되어 있던 이곳 북구를 중앙정부, 특히 기획저정부와 대통령실의 근무 경험을 살려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넘치게 가져오고 또 실타래처럼 얽힌 갖가지 수건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는 것, 북구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게 저희 사명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치며 지방행정 경험을 쌓아온 정명희 후보와 행시 출신으로 중앙정부 경험을 쌓은 박성훈 후보. 정 후보는 북구를 교육과 문화가 풍성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북구, 그다음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북구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우리 북구에 살기 좋은 도시 북구, 또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북구, 또 놀러 오고 싶은 도시 북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으로는 돌봄을 확대하고 24시간 돌봄 거점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미래 교육의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로는 우리 아름다운 낙동강에 거기에 음악, 전시, 공연 등으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박 후보는 북구의 더 원활한 교통과 공교육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건 첫 번째 공약은 직결 도시 철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함영에서부터 서면까지 15분 만에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북구인데요. 여기서 자라고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좋은 명문대학을 갈 수 있도록 가칭 명문형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곡동을 필두로 해서 만덕동이라든지 함영동에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선도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부처의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먼저 얼굴을 알린 정명희 후보와 중앙당의 전략적 배치로 북구에 출마한 박성훈 후보. 주민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차례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던졌던 만덕일동이 이번 선거 북구을로 편입되면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5일 밤 11시 50분쯤 사상구 모라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료기기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3시 반쯤 서구 아미동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이 문을 열면 거점 항공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에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라! 매각하라! 이들은 오는 2029년 개항하는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필수라며 에어부산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부산은 거점 항공사 이제 중추 항공사예요. 에어부산이 만일 분리되거나 이것이 딴 데 가버리거나 없어지면은 가덕신공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추진되며 에어부산의 존치 여부도 불확실해졌고 최근에는 통합 매각으로 기류가 바뀌자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에어부산이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추가 투자 없이 인력 유출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저가 항공사도 통합되면 에어부산은 소멸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이제는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향한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기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는 지역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100만 서명 운동과 시민 권기 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피란학교 천막교실을 주말에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 전시관의 대한도기와 다방 전성시대 코너를 통해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발전한 예술 활동을 알아보고 대한도기 제작 기법 중 하나였던 전사기법을 활용한 머그컵 꾸미기 체험도 이루어집니다. 부산본부세관과 육군 부산여단은 26일 해상-해안 통합 방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과 군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총기 밀수, 밀입국 등 해상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종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